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군 특수수사국 소속의 전직 정보 장교 리차드 도티가 인도양의 아주 외딴 곳 케르겔렌 제도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1950년대부터 이 섬을 소유하고 위성 추적 및 연구용 섬으로 사용했습니다. 남극에서 북쪽으로 960마일 떨어진 인도양 남부에 위치한 이 섬은 프랑스 영토로 군인,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1년 내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에는 한 번에 100명 정도만 거주하고 공항이 없으며 섬으로의 모든 이동은 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케르겔렌 제도에는 프랑스 정부가 소유한 위성 추적 스테이션과 기밀 우주 감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밀 우주 감시 시스템은 실제로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가들 중 역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1981년 11월 10일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 근처의 파인갭 위성 감시 추적 기지는 호주 퍼스 남서쪽에서 우주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갭 기지는 호주 중앙부에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사용하고 국가안보국에서도 사용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또한 우주 물체를 심층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몇 개의 추가 물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측되었고 파인갭 기지는 비행하는 물체가 적의 발사 미사일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물체나 정확한 개수를 확실히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가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여러 대의 호주 공군 미라주 3 제트기가 날아오는 물체를 요격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양 남부에서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함정과 미 해군 잠수함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해역의 모든 항로는 케르겔렌 제도의 북쪽, 심지어 호주보다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선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미 해군의 훈련 기지 또는 훈련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외딴 곳이기 때문에 미국 해군과 다른 우방국 해군은 인도양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양에는 항로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즉 11월에 미 해군은 그곳에서 매우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해군 함정과 해군 잠수함이 관련된 작전이었습니다. 1981년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 해군이 러시아나 소련, 심지어 중국 해군을 따라잡기 위해 어떤 유형의 훈련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미 해군은 인도양의 외딴 지역에서 극비리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호주 전투기들이 23,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대형 UFO 3대를 발견했습니다. UFO들은 남극을 향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제트기는 UFO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UFO 중 하나는 극도로 낮게 비행했고 이때 당시 퍼스 서쪽의 호주 어선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UFO는 지나가던 어선의 배 바로 옆에 물속으로 잠수를 했고 어선의 선장은 즉시 호주 해군이나 해안경비대에 구호 요청을 보냈습니다. 어선의 선장은 이 상황을 너무나 무서워했으며 이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어선의 사령관이나 조종사는 즉시 호주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어선은 호주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호주 해군이나 호주 해안 경비대가 어선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호주 제트기는 연료 부족으로 기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호주 공군에는 공중급유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제트기도 UFO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었지만 파인갭의 지상 관제 레이더는 호주 남서쪽에서 바로 비행하는 6대의 UFO를 포착했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으므로 그들은 우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민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어선 지역에 도착하여 지원이 제공되었고 미 해군 함정은 즉시 물에 잠긴 UFO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호주 해안 경비대 관제센터는 케르겔렌 제도의 프랑스 정착촌에서 또 다른 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섬 근처 정체불명의 커다란 물체가 바닷속으로 잠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발견된 두 번째 UFO입니다. 즉 케르겔렌 제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선 근처 UFO 한 대와 호주에서 남서쪽으로 2,700마일 떨어진 케르겔렌 제도 근처에서 UFO 한 대가 발견된 것이죠. 이제 프랑스 정착촌 또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케르겔렌 제도는 호주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타고 가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렸을 것이며 비행기는 급유 없이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케르겔렌 제도까지 제트기가 비행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유일한 지원은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도움뿐이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 잠수함인 USS 해머헤드호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이 섬으로 파견되었고 잠수함이 도착하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도양 남부에 있는 섬이었지만 잠수함은 수상한 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케르겔렌 제도 정착촌은 호주 해안경비대에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잠수해 있던 두 번째 UFO는 어느 순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섬 항구 근처에서 관찰되었고 섬의 다른 부분에 육지로 날아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케르겔렌 제도에는 항구가 하나밖에 없으며
항구의 물이 너무 얕아 실제로는 항구에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는 항구 밖에서 따로 정박을 하고 작은 배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UFO는 정확히 그 항구에 착륙한 다음 다시 떠오르고 항구 북쪽의 육지 지점이나 섬의 격리시설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정착지 병사들은 결국 이 UFO와 대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착지 군인들은 UFO와 마주쳤고 UFO의 탑승자 2명이 우주선에서 내려 군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탑승자들이 적대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지만 그들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 언어 장벽이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결국 두 과학자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음성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느낀 일종의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UFO의 두 탑승자는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터뷰를 한 프랑스 군인들은 두 탑승자의 존재에 대한 원인 모를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과학자들은 수백 피트 떨어진 안전한 건물로 철수했으며 이 탑승자들은 키가 4피트 정도이고 몸에 꼭 맞는 은색 슈트를 입고 슈트 뒤쪽 탱크에 연결된 호흡 튜브가 달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주선에서 항구 바로 옆으로 커다란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했고 이들과 접촉한 군인들과 과학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약 11명의 섬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탑승자는 자신들의 UFO에서 무언가를 바다 근처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탑승자들은 일종의 펌프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이들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들은 바닷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다와 가까운 섬 해안에 착륙한 후 우주선 안으로 물을 펌핑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1일 미국 잠수함이 항구 지역에 도착했고 프랑스 정착촌은 무전기를 통해 잠수함과 교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UFO와 그 탑승자들은 여전히 섬에 남아 바다에서 물을 펌핑하고 있었고 미국 잠수함은 미 해군 전투팀과 함께 섬에 상륙함을 띄웠습니다. 섬에 상륙한 미 해군 병사들은 MC-6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전투 훈련을 받은 해군 장병들로 구성된 상륙팀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요원들과 UFO 탑승자들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프랑스 요원들은 일종의 교신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 해군 장병들은 UFO와 탑승자들을 섬에 남겨둔 채 잠수함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정착촌의 잠수함과의 무선 통신은 단순히 UFO가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탑승자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미 해군 요원들이 이 외계인들과 어떤 형태로든 교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교신이 무엇인지는 현재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이 섬에서 물을 싣고 다시 상륙한 이 UFO는 즉시 미국 잠수함 바로 근처로 잠수했고 미 해군 잠수함도 UFO를 따라 1200피트 깊이까지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UFO는 바다 깊은 곳에서 순식간에 잠수함을 향해 떠오르면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그 물결이 항구 해안과 미국 잠수함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한 프랑스 기자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은 떠나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마도 이 잠수함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작전하는 잠수함들은 대부분 핵이나 어뢰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미군 구축함들은 확실히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해폭탄, 미사일, 로켓, 심지어 핵무기까지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부터 이 UFO를 어떻게든 무력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구축함은 6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심해 폭탄을 배치했고 USS 잠수함은 비핵 어뢰를 UFO에 발사했습니다. 1981년 11월 14일 마침내 UFO는 심하게 손상된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류의 무기와 폭발물로 이 UFO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케르겔렌 항구에서 UFO 회수 작전이 진행되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척의 해군 함정이 케르겔렌 제도 항구에서 이 UFO를 인양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의 구조선은 섬에서 봤던 2명의 탑승자와 함께 UFO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구조선은 호주 퍼스에 정박했으며 미 공군 C-141 화물기에 UFO와 탑승자들을 싣고 51구역 그룸 레이크 보캄 넬리스 시험장 및 훈련장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이 사건은 여러 미국 정부 기밀 보고서에 기록되었으며 퇴역한 미 해군 사령관이 1995년 라플린에서 열린 UFO 컨벤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사건의 위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르겔렌 제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인갭 기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즉 UFO 회수 및 복구 작전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여러 부분에서 UFO가 남극에서 날아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극 내부에 외계인 기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남극 주변의 바다 안에 있을까요? 또한 남극의 지하 기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UFO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수백 피트 심지어 얼음 및 몇 마일 아래에 있다고도 하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실제로 남극에서 많은 UFO 활동이 목격되었습니다. 케르겔렌 제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 또한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